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자, 오늘 방송 주제는 제목과 같이 2020년, 2021년의 부동산 전망을 함에 있어서 입주 물량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부동산의 현황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부동산 시장이 변해갈 것인지 그 부분을 갖다가 설명드리려 합니다. 자, 이 방송을 갖다 준비하느라고 제가 또 데이터들을 갖다가 쭉 정리하느라고 한 이틀 정도 제가 방송을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방송을 만들어 드리는 것은 거의 대부분 즉흥적인 게 아니라 그 데이터에 의거해서 수치에 의거해서 방송을 만들다 보니까 가끔씩 제가 방송이 뜸할 때는 아포이 또 데이터 정리하고 있구나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방송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서 지난 그 방송들의 댓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뭐 2020년 3월 위기론이라는 뭐 그런 말씀도 하시고요. 그와 관련돼서 여러 방송 링크를 갖다가 달아주시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제가 폭락론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비밀 이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올려드렸던 방송이 있어요. 그와 관련돼서는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그 링크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거의 대부분 하락론자들이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뭐 제가 좀 힘들게 제가 하락론을 주장하시는 분의 방송을 봤는데 뭐 연예인들이 다 팔았다. 연예인들이 팔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연예인 몇 명 실명을 거론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팔았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다 팔고 있다라고 일반화의 오류를 갖다 범하고 있는데 그 시기에 집을 산 연예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부 연예인이 집을 팔았다는 걸 가지고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신뢰하지 않아요. 일단 전 기본적으로 말로 수치적으로 나타나 있는 통계가 아니고 말로 이야기한 건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일단 연예인들과 관련돼서는 분명 일반화의 오류고요. 그럼 차인표 같은 경우는 왜 집을 사셨을까요?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뭐 연예인들이라고 해서 다 파는 건 아니다. 또한 뭐 기업들을 갖다 이야기하면서 뭐 기업들이 오피스 빌딩을 갖다 매각한 거와 관련돼 가지고는 벌써 몇 년 전 이야기를 갖다 지금 끌어들여 와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피스와 주택의 가격 상관관계는 그렇게 높진 않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오피스도 분명히 오피스 시장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대규모 예를 들어서 연면적 3만 평, 4만 평 뭐 그런 빌딩들이 들어서는 순간에는 그 지역의 오피스 빌딩 시장들이 휘청거려요. 자, 그럴 정도로 오피스 시장도 공급과 물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와 주택 시장의 상관관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물론 거시적인 경제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비슷한 궤를 가져갈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부분은 항상 물량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피스와 상관관계는 별로 높지 않고요. 특히 지금같이 문재인 정부에서 자영업자들이 사업하기 힘든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는 환경 속에서 오피스 가격이 정상 가격을 찾아갈 리는 없겠죠. 그래서 오피스 시장이 지금 약간 주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별로 주택시장과는 상관관계 없다라는 게 제 지론입니다. 더불어서 상업시설, 리테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마트, 홈플러스가 매각하고 홈플러스와 관련돼 가지고는 사실상 그러니까 리테일이라고 합니다. 이 리테일 유통업 쪽은 지금 사실 오프라인 매장 매출이 반토막으로 줄어들었어요. 최고점 대비 반토막으로 줄어들었다. 거의 대부분 매장들이 왜? 온라인 시장이 너무 활성화되어 가지고 사실상 그들의 매출 구조가 이마트도 마찬가지고 신세계 백화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설 할인점들이 대부분 다 온라인 시장으로 대부분 다 빼앗기다 보니까 이들의 매출 구조가 상당히 안 좋아지고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부동산까지 매각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지만 이 리테일이란 분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 가격과 리테일 상업시설 간의 상관관계는 극히 낮더라라는 게 제가 지금까지 건설회사에 있으면서 오피스 시장, 리테일 시장, 더불어서 주거 시장 이 부분이 세 개의 시장이 전혀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지 않더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일반화 시켜가지고 주택시장이 오피스 시장이 이랬으니 상업시설 그러니까 리테일 시장 이들의 시장이 이랬으니 주택시장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건 분명 논리에 오류가 있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저는 숫자를 통해서 통계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지 극히 소수의 사례를 갖다 들고 와가지고 일반화시키는 건 상당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여러분들이 크게 참고할 가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다만 3월 달에 시장이 안 좋을 수는 있어요. 3월 달에 시장이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달에 시장이 안 좋지만 불과 몇 개월 못 간다
라는 게 오늘 방송에서 나타날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입주 물량의 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 분양, 아파트를 갖다 분양할 때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받아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 입주자 모집 공고 사항의 물량을 갖다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점이 한 가지 있어요. 입주자 모집 공고에는 재건축, 재개발 이러한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조합원, 그러니까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물량은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감안하고 봐주셔야 되고요. 따라서 지금 이 입주 물량이 전체 입주 물량이 아니다. 조합원분을 제외한 신규 분양 입주 물량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따라서 광역시와 같은 경우, 특히 서울특별시 그리고 대구 아니면 부산 이런 지역은 좀 약간 수치가 많이 다를 수가 있다라는 부분 감안해 주시고 봐주셔야 된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또 한 오프라인 강의나 뭐 그런 부분을 통해서 더 디테일한 부분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강의만 해도 아마 30분 분량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차트를 갖다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여드린 차트, 이 차트에 따라서 보게 되면은 가장 위에 지금 전국 단위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부터 시작할 거예요. 첫 번째, 월별 분양 물량, 그리고 연간 분양 물량. 이거는 입주자 모집 공고상의 신규 분양이 이루어진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 신규 분양에 따라서 입주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또 다르겠죠. 자,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파트 신규 분양하면은 공사 기간, 공기가 평균 24개월이 넘어간다는 점을 갖다 감안하게 되면은 우리가 2021년까지는 입주 물량을 어느 정도 거의 한 8, 90% 정도까지는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을 갖다 예측한다는 데 있어서 이 입주 물량을 갖다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신다면은 상당히 유용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매도를 갖다가 수립함에 있어서 아주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 전국 분양 물량을 갖다가 이건 위에 월별이고요. 이 월별에 따라서 연간으로 해서 집계를 해봤더니, 연간으로 집계해보니 지금 2015년에 이 분양 물량이 가장 많았어요. 전국에서 분양 물량이 37만 5천 호가 나왔다. 그리고 2016년에 조금 줄었어요. 32만 6천 호로 줄었고, 그리고 나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부터 신규 분양 물량이 대폭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8년 더 감소했고요. 2019년 조금 늘어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20만 가구를 넘지 못해요. 이 정도 분양 물량이면은 거의 2012년 1월에 분양 물량하고 거의 변줄 만큼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게 보이죠. 자, 2012년 1월달 20만 호도 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시기 2013년, 2014년 이 시기에 분양 물량이 너무 줄어든 부분이 바로 2015년, 2016년 낮은 입주 물량으로 그대로 반영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기 24개월을 갖다가 감안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분양 시점으로부터 해서 24개월 후에 시장의 여파가 나타난다. 따라서 2015년, 2016년 입주 물량이 적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나요? 전세가 폭등 현상이 나타났죠. 근데 이 전세가 폭등 현상을 갖다가 잠재웠던 게 무엇이냐? 바로 2017년, 2018년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지금 마우스를 따라서 보시면 돼요. 2017년, 2018년에 무지막지한 입주 물량으로 인해서 전세가가 상승폭이 상당히 둔화되었던 겁니다. 자, 지금 이게 바로 무엇이냐? 2015년과 2016년 지금 마우스 따라서 보시면 2015년 37만 호, 2016년 33만 호 이 두 개의 입주 물량이 어느 시점에서 시현됐느냐? 2017, 18, 19년도까지 나타난 거예요. 따라서 2017년, 18년에 전세가 하락이라든지 주택가격, 지방시장 같은 경우는 주택가격 안정 내지 하락이라는 게 이 무지막지한 입주 물량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현상이다. 따라서 사실상 2017년, 2018년은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을 잡기가 너무 수월했던 해였어요. 이때는 부동산을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시기였었는데 완전히 처방을 잘못한 거였죠.
처방을 갖다가 세금을 갖다 높여버리니까 이 세금을 높인 것은 분명 매수인에게 일정 부분 전가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매수인들이 늘어난 세금만큼 더 기존 가격에 높여서 매수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어쨌든 2017년, 18년, 19년 이 시기가 사실은 부동산을 갖다 잡기가 가장 수월한 시기였다. 따라서 지방시장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도 많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도 하락이 좀 많이 나타났었죠. 다만 지금 분양 물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7년부터 분양 물량이 확 줄었다고 말씀드렸죠. 2017년 21만 호로 줄어들고요. 2018년 16만 호, 그리고 2019년 19만 7천 호라고 해봤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상당히 적은 물량이다. 분양 물량이 줄어들었으니 당연히 입주 물량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게 바로 2020년부터 확 줄어든 입주 물량을 여러분들께서 실제 눈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1년을 갖다 보시게 되면 2021년의 입주 물량은 불과 2018년 대비 반토막으로 떨어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방시장도 이제 살아날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라는 게 바로 이걸 근거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입주 물량이 확 줄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시장도 이제는 좀 과도한 입주 물량 때문에 좀 버거워졌던 시장이 이제 정상화의 단계를 갖다 밟게 되고, 지방시장도 이제 전세가 상승과 매매가 상승까지 나타날 수 있는 타이밍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차트로 넘어가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월별로 보게 되면은 월별 입주 물량 2020년, 지금 여기서 마우스에 따라서 2020년부터 지금 2018년도까지만 해도 평균 월별 입주 물량이 25,000건이 넘어갔었다. 평균 25,000건이 넘어갔었는데 지금 2020년에는 2020년 8월만 거의 25,000건에 육박할 정도가 되지 대부분 다 입주 물량이 15,000건대에서 놀고 있다. 따라서 지금 2020년은 부동산 타이밍, 상승 타이밍이고요. 2021년 16만 호가 입주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하반기에 다 몰려있어요. 따라서 2021년 상반기까지 상당히 주택가격 상승이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상반기 혹은 3, 4분기까지 전국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의 장을 갖다 맞이할 것이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다만 2020년 상반기는 서울 지역에서는 입주 물량이 좀 많다. 서울 지역에서는 입주 물량이 많아서 아마 서울은 2020년 상반기까지는 썩 그렇게 빛을 보기 어렵고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좀 많은 시기예요. 서울과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전국을 갖다가 지금 설명드렸는데 서울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로 넘어가게 되면은 서울의 지금 입주 물량이 2020년 2월 달에 또 4,000건이 넘어가요. 지금 이거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조합원 숫자를 빼고 4,000건이니까 어마무시한 숫자입니다. 4,000건까지는 아니고 한 3,500건이군요. 3,500건으로 정정할게요. 3,500건이라고 하지만 조합원 물량까지 합치면은 이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게 당연하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 2월 달에 입주 물량이 3월 달, 입주 기간은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입주 기간을 가지다 보니까 2월 달과 3월 달 상당히 시장이 안 좋을 수가 있다. 더불어서 이게 누적돼 왔어요. 지난 하반기부터 누적돼 온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피로도를 갖다 가중시키고요. 따라서 3월 달 정도가 되면은 2020년 3월 달 정도가 되면은 가장 피크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장 피로도가 피크에 달하는 시점, 그러니까 하락의 여지는 있습니다. 시장이 좀 조정될 여지는 있고요. 이 시기가 바로 여러분들께서 주택을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일시적으로 잠깐 좀 쉬었다가 다시 입주 물량이 늘어나서 7월 달에 입주 물량이 다시 한번 2,500호가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뭐 서울과 같은 경우는 이것만 가지고는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조합 물량이 거의 90% 이상이 다 조합 물량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다시 한번 조합원 물량까지 포함된 차트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물량이 이제 2020년 하반기부터는 월별 1,500건 내 입주 물량도 못 채우게 된다. 이 시장이 2021년 상반기까지 계속
입주 가뭄에 시달릴 수가 있고요. 2021년 중반에 또 한번 나타나지만 그래봤자 2000세대다. 2000세대.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주 물량이 2021년엔 상당히 감소하게 되고요. 지금 연간 입주 물량을 갖다 살펴보더라도 여기서 나타납니다. 2019년에 18,000호가 입주를 했고요. 그리고 2020년에 16,000호로 줄어들게 되고 2021년도에는 11,000호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1,000호라고 하면은 2016년의 입주 물량보다는 더 적은 거예요. 2016년의 입주 물량보다 더 적다. 근데 2016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런 입주 물량 가지고 전세가 폭등이 나타났었죠. 자, 어쨌든 이 부분은 사실상 서울은 또 경기도와 맞물려서 봐야 돼요. 경기도가 사실 수도권에서 입주 물량이 계속 많게 되면은 서울에 세입자들을 갖다가 빼앗아가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경기도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경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도 지금 현재 2018년, 2017년과 2018년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도 9만 오면은 2016년이나 15년 대비해서 많았죠. 하지만 2020년도에 더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2021년도에 뭔 일이 발생되느냐? 가장 많았던 때 대비해서 거의 한 40% 수준까지 줄어들어요. 5만 4천 호. 5만 4천 호면은 2016년 입주 물량보다도 더 적은 수치이다. 자, 그렇게 되면은 경기도가 지금 이렇게 입주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경기도가 더 이상 서울의 부족한 물량을 갖다 흡수해주지 못한다는 게 2021년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서울만 바라볼 게 아니라 경기도의 줄어든 입주 물량으로 인해서 서울까지 전세가 급등과 더불어서 아파트 매매가 급등도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착각을 한 거예요. 입주 물량이 부족하지 않다. 계속 경고. 그러니까 공급 물량이 부족하지 않다. 경고를 해왔지만 사실상 결과로는 2018년에 12만 호가 입주했던 것이 2021년에는 5만 4천 호까지 줄어든다. 그리고 또한 2018년에 12만 호가 입주가 가능했던 것은 2015년과 2016년에 이 신규 분양 물량이 경기도에서만 15만 건, 12만 건 이렇게 무식하게 분양을 해대니 2017년, 18년, 19년도에 입주 물량이 많았던 건데 신규 분양 물량이 2017년, 18년, 19년 한번 살펴보시죠. 거의 반토막, 많게는 거의 33%까지 줄어든 경우도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2020년과 2021년이 경기도가 더 이상 서울의 부족한 아파트 수요를 갖다가 감당해주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2020년부터 시작돼서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까지 주택시장에 폭등이 나타날 수가 있다. 제일 무서운 건 2020년 하반기부터의 급등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왔죠. 자, 지금 경기권까지 이렇게 해서 살짝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인천을 갖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천을 살펴보게 되면은 인천은 입주 물량이 2021년이 된다고 확 줄어들지 않아요. 오히려 2021년에 확 늘어납니다. 다만 인천이 입주 물량이 이렇게 늘어난다고 해서 지금 인천이 이렇게 입주 물량이 늘어난 거는 2019년에 인천의 분양 물량이 많았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2021년까지 입주 물량이 많다고는 하지만 지금 서울 경기권이 전부 다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추세. 그렇기 때문에 인천에 있어서 지금 이 입주 물량을 인천에 국한해서 보기는 좀 어려워요. 인천보다는 인천 옆에 그러니까 신도시들 백오시라든지 계속 인천 주변으로 해서 입주 물량들이 많이 있어 왔거든요. 그 부분이 인천의 집값을 발목 잡아왔던 부분도 있고요. 다만 인천 자체만 가지고 수급이 불균형이 깨진다? 글쎄요. 인천 자체로만 봤을 때는 입주 물량이 그렇게 썩 부족하진 않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느껴지네요. 다만 지금 인천이라고 해가지고 인천도 지역별로 많이 틀려요. 지금 지금 이렇게 입주 물량이 갑자기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인천 검단 신도시 때문에 그러거든요. 인천 검단 지역, 그러니까 인천의 북부 지역이 입주 물량이 많고 인천 남부 지역은 입주 물량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걸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더 디테일하게 다뤄드리지 못하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더 디테일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부터 시작할까요? 충남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게 뭔 일인가요? 2015년까지 입주 물량이 많았어요. 근데 2019년 입주 물량 어떻죠? 3,670건.
뭐 20년은 좀 늘어난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충청도가 그렇게 충남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던 거예요. 충남뿐만 아니라 세종 보시게 되면은 세종이 어마무시한 분양 물량이 있었는데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지금 입주로 보시게 되면은 마우스 따라서 보시면 돼요. 지금 입주 물량이 점점 감소하고 2020년도에는 4,000호까지 줄어들게 된다. 15,000호가 입주하던 것이 4,000호로 줄어들게 된다. 2020년도에는. 따라서 지금 현재 아까 충남과 세종 그리고 충북까지 한번 살펴보죠. 자, 충북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지금 현재 2020년도에는 이들 지역도 다 좋다. 대전까지 살펴볼까요? 대전은 입주 물량이 워낙에 적은 지역이라 대전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은 재건축 외에는 신규 입주가 그렇게 개발될 곳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적은 것인데 자, 어쨌든 지금 이렇게 2020년도에는 입주 물량이 확 줄어든 모습을 갖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대전에 2021년에 갑자기 5,000호가 막 확 늘어난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이거는 2021년 11월이니까 이 시기까지 얼마나 상승을 갖다 막아낼 수 있느냐. 이게 문제지. 지금 2021년은 늘어나네요. 그게 아닌 겁니다. 더불어서 충남, 충북, 대전, 세종 다 살펴보셨는데요. 지금 다 공통적으로 2020년은 좀 위기라는 게 나타납니다. 세종, 그리고 충북, 충남. 자, 그렇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일단 충청도 지역, 세종, 대전, 충북, 충남, 이들 지역이 전부 다 2020년도에는 상승 타임을 맞이할 수가 있다. 자, 다음으로 강원도는 강원도 여러분 궁금하신가요? 강원도는 지금 입주 물량이 여전히 많다. 2020년, 2021년 지금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2015년, 16년, 17년 대비해서 2018, 19, 20, 21 다 좀 높습니다. 강원도는 안타깝게도 지금 상승 타이밍을 갖다 잡기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을 거예요. 녹록하지는 않을 거고 그러니까 타 지역 대비해서 하반기에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 중에 하나이다. 2020년 마찬가지고 2021년 9,900, 9,005 뭐 이 정도로 나타납니다. 지금 강원도는 시장이 안 좋을 거예요. 아마 2012년 이게 몇 월인가요? 12월 달에 거의 4,500호에 육박하는 입주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로 인해서 좀 강원도 지역, 물론 강원도 전 지역을 갖다 일반화시키긴 어렵겠지만 강원도에서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지금 사실상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진 않을 겁니다. 아무래도 춘천이라든가 아니면 원주라든가 그들 지역들도 지금 시장이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고요. 강원도에서 사실 강릉과 춘천시장과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 원주와 속초시장과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겠죠. 물론 이걸 갖다 너무 큰 범위에서 보고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분위기를 갖다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더불어서 입주 물량이 많을 때는 어떤 때? 바로 매수 시점이고요. 입주 물량이 적을 때는 매도 시점인 겁니다. 자, 강원도 지금 살펴보셨고요. 자, 다음으로 부산 쪽으로 가볼까요? 경북 지역 입주 물량 2020년부터 확 줄어든 거 보이시죠? 2019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서 지금 사실상 2020년 훨씬 더 줄어들게 되고 2021년 더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경북과 같은 경우는 너무 입주 물량이 많아가지고 2017년, 18년 입주 물량이 많아가지고 삐그덕대는 바람에 건설사들이 여기는 이제 죽음의 시장이야, 분양 안 돼 하니까 건설사들이 분양 물량을 확 줄여버린 거예요. 확 줄여버려서 지금 이렇게 입주 물량이 줄어들게 된 거고요. 더군다나 경북만이 아니라 경남 시장도 지금 2019년까지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2020년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요? 지금 만세대로 확 줄어드는 모습과 더불어서 2021년 4,000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거의 2019년
3만 7천 대비해서 4천까지 줄어들면은 거의 한 80%, 85%까지 줄어든 건가요? 지금 2021년 경남시장은 어쩌면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될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뭐 사실상 이제 지금 제가 설명드릴 부분 울산, 뭐 경남도 마찬가지죠. 이들은 지역사회 제조업이 지금 안 좋아서 좀 사실은 이 부분이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요. 입주 물량이 워낙에 적다. 울산도 마찬가지죠. 2020년 지금 뭐 19년 대비해서는 2020년 입주 물량이 10분의 1로 줄어들었고요. 21년에는 이게 뭔가요? 2020년과 2021년 시장이 지금 그러니까 지역, 제조업, 조선업 이들 지역이 지금과 동일한 상황만 유지해 주어도 2020년과 2021년 울산, 뭐 경북, 경남 이들 지역이 다 함께 좀 가격 보합 내지 상승을 갖다가 이끌어낼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전 생각됩니다. 더불어서 대구, 부산과 같은 경우는 여기는 또 재건축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긴 하는데요. 대구는 2019년에 입주 물량이 4,000세대로 가장 적었는데 2020년 11,000세대, 2021년 12,000세대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뭐 시장에 있어서 수급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는 없는 수준이 되겠다. 2016년에 대구는 가장 입주 물량이 많았어요. 이때 잠깐 시장이 삐그덕하고 전세 시장도 잠깐 삐그덕하는 모습을 보였겠지만 지금 2020년, 2021년 지금 입주 물량이 2016년 대비해서도 반타작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대구 역시도 시장이 입주 물량 글쎄요, 입주 물량 부족이라고 하긴 좀 그렇겠네요. 대구와 같은 경우는 다만 모르겠어요. 대구 시장은 또 지역별로 편차가 상당히 크다는 점, 따라서 대구도 뭐 일반화시키긴 좀 어렵다는 점은 있다는 거 분명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지금 월별 차트는 여러분들께서 기억해둘만 하시겠죠. 지금 2020년 4월달에 입주 물량이 좀 과도하고요. 또한 2020년 7월 이때 대구의 입주 물량이 좀 많습니다. 이 시기에는 매도해서는 안 되는 타이밍이죠. 매수 타이밍인 겁니다. 이런 때 매수 타이밍이고요. 하반기로 가게 되면 또 거의 1년 동안 입주 물량이 상당히 적다. 1,500세대를 넘기는 경우가 두 번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는 이때는 주택 입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매도하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불어서 2021년 하반기 이게 몇 월 달인가요? 11월 달이네요. 11월 달에는 또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때는 매도를 피하고 매수를 갖다가 해야 될 그런 타이밍인 것이죠. 자, 대구까지 살펴보셨고 부산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대구, 부산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금 재건축 조합원 물량이 여기 빠져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만 뭐 어느 정도 비례가 뭐 조합원 비율이 한 60에서 70% 정도 수준이다라고 그냥 그렇게 일반화 시켜서 보게 되면은 2020년, 2021년 점점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산 2019년에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2020년 16,000세대로 뭐 지난 2017년과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지고요. 2021년도에는 10,000세대까지 떨어진다. 뭐 2016년 수준까지 떨어지게 되는데 2016년 부산 어땠나요? 상당히 시장 뜨거웠죠. 14,000, 10,000세대 이 정도의 입주 물량일 때는 시장이 뜨거웠다. 따라서 2021년도에는 2020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2021년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3, 4분기부터 2021년 3, 4분기까지 약 1년 동안 입주 물량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 타이밍에 상당히 주택가격 상승이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북으로 가게 되면은 전북은 뭐 썩 입주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사실상 보게 되면은 2020년에 입주 물량이 너무 없어요. 2020년 7,000세대까지 줄어든 상황이고 2021년도에는 5,000세대까지 줄어든다. 따라서 전북도 입주 물량이 상당히 부족하고요. 그리고 전남은 그래도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네요. 안정적인 유지가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이거 지역별로 다시 한번 세분화시켜봐야 될 필요는 있지만 오늘 방송이 너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로 대략적으로만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광주광역시를 살펴보게 되면 광주광역시
2020년, 광주광역시는 지속적으로 입주 물량이 2018년도에 상당히 줄어들었고, 2019년, 20년 다 뭐 썩 많다라고 하긴 그래요. 2016년과 17년 대비해서도 줄었어요. 이 줄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죠? 지금 광주 계속 주택가격 상승하고 있는데 입주 물량이 여전히 폭발적으로 받쳐주진 못하고 있다. 또한 2021년도에는 또 대폭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면 광주도 장기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2021년도에는 또 상승폭이 거대하게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자, 이상으로 해서 광주까지 다 살펴봤죠? 지금? 제주는 큰 의미는 없어요. 제주는 아파트보다는 사실상 이 선호도가 아파트보다는 뭐라고 해야죠? 좀 주택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아파트를 갖다 공급할 수 있는 지역도 극히 제한되기 때문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 뭐 입주 물량이 크게 의미 없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추세는 확연합니다. 지금 최근에 제주도에 과도하게 분양한 부분도 있었고 또한 이제 더 이상 제주도도 뭐 개발해서 분양 잘 안 된다라는 그런 기저가 깔리다 보니까 입주 물량도 상당히 줄어든 부분도 있고요. 어차피 제주도는 개발하고 싶어도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고도 제한 구역 때문에 10층짜리 이상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이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제주도는 아파트의 수급 이 부분보다는 좀 다른 부분이 좀 많이 작용한다. 입지적인 그러니까 교육 학군, 교육 도시 또한 뭐 제주도의 타 지역의 진입 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살펴봐야 되는데 제주도는 뭐 수급만 가지고 설명하기엔 좀 한계가 있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입주 물량을 다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셨는데요. 지금 너무 제가 빨리 설명하느라 지역별로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방송을 갖다가 제가 이걸 갖다 2시간, 3시간짜리로 편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만 살펴보셨고요. 여러분들의 입주 물량이 많은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수 타이밍이다. 그리고 입주 물량이 없는 시점에서는 매도 타이밍이다.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다면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도 타이밍, 매수 타이밍을 갖다 잡게 된다면 남들보다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서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남들보다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매수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차트를 갖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곰곰이 보시면은 매수 매도에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지금 현재 2017년, 18년, 19년의 시장 가격 안정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나타난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규제들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건설사들이 어마무시하게 분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수많은 분양 물량들이 문재인 정부 초기 정권의 입주 물량으로 나타나면서 시장 가격이 안정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올바른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대한민국 전국의 입주 물량 짧게 뭐 영상은 거의 한 30분 분량이 될 것 같은데 짧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또 한번 세분화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데이터를 갖다 정리하느라고 최근에 좀 방송이 뜸했던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점점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 더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